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나눠드린 자료 있죠. 산야, 상, 아누사야, 잠재성향, 아싸와 법내루. 이게 약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좀 쉽게 좀 만들어진 자료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해보고요.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서 가능한 한 오늘 맞춰볼게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글로 더 작성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더 나눠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 데 대한 전제로 아누세띠라고 해서 잠재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같이 사용하는 산야, 상과 아누사야, 잠재성향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아싸와 번뇌, 루는 산야의 불완전한 상태, 즉 병든 산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산야에 포함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경향성, 요게 병든 상태이기도 하지만 치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조건으로의 상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상의 병듦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번뇌, 아싸와라고 부처님은 이름 붙인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는 치유될 수 있다. 그 치유의 가능성을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치유를 실현해낸 분이 부처님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내면의 불완전한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알매 왜곡, 그것은 내면의 결과의 불완전 이래가지고 이거 탐진치지만 우리가 상카따 유위라고 부르는 것을 알아봤죠. 내면의 불완전이 치유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된 상이 개입하면 그 결과 또한 완전하게 생겨나는데 무탐무진무치의 알미다. 요거 아상카따 무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상이 번뇌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이야기 중에 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요 아누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잠재성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경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요거를 그냥 잠재성향이라고 그 번역을 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잠재성향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전재성 박사님께서는 경향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잠재성향이라는 표현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고요. 요 경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수업에 나타나지만 낙띠라고 해서 식이 머물면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속성을 말하는 단어라고 이해되는 낙띠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거든요. 그 단어를 경향이라는 말로 저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쓰자고요. 산야는 상 그랬고 아누사야 잠재성향, 아싸와는 번뇌, 루.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상의 일부다.
상이 병들어 있는 영역을 번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잠재성향 아누사야는 무엇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아누사야가 메커니즘상으로 자리가 잡아지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그 주목하게 된 것이 아누사야 잠재 성향이 이거 아무래도 잠재된 것의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잠재하는 과정을 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잠재한다라는 단어가 아누세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잠재한다라는 아누세띠라는 단어가 이게 삼야가 잠재한다라고 상에도 동일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상을 이해하는 게 상 자체가 인식, 지각 이게 아니고 안경을 쓰고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적인 경향성의 개입 이렇게 상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적인 경향성이라는 거하고 잠재되었다가 딱 작용하는 잠재 성향하고 요거 뭐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잠재 성향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사함 가운데 마침 두 단어가 아누세띠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를 사용해서 잠재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말이다. 동의어다.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경에서 동의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되죠. 각각의 자리에서 어떠한 측면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제한 것이 이렇게 상과 아누사야 잠재 성향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번뇌는 상의 일부다. 요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요거 상이라고도 말하고 잠재 성향이라고도 말하는 요것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잠재하는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을 어렴풋하게나마 한번 짚어보자라는 공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상의 형성 과정 이래서 의도경 1 내지 3, 그 의도경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는 세 개의 경전, 이 세 개의 경전에서 첫째로 아누세띠, 잠재한다라는 표현에다가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에다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띠, 경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의도경 1번을 보겠습니다. 12번 상류따의 38번 째따나 숫당. 요거 보면 얀자 빛가외 째떼띠 얀자 빡까빼띠 얀자 아누세띠 아람마나 메땅 호띠 민야나사 티띠야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째떼띠 요거는 의도 째따나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빠까빼띠는 빠까빠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인데 요 뒤에 좀 보겠지만 요 얘기는 잠깐 짚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사유라는 말을 하죠. 팔정도에서 정사유라고 말하면 삼마 상까빠거든요. 그래서 이 상까빠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사유라고 한 거예요. 삼마 상까빠 앞에는 삼마디티라고 해서 이제 바른 견해가 나타나죠. 신구의 삼업 중에서 삼마
삼마디티, 바른 견해와 삼마상가빠, 바른 사유 두 개를 합하면 요게 의업에 해당하죠. 그래서 만호의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삼마디띠 정견, 그리고 삼마상가빠 정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가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상가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의업은 기본적으로 밑에 견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신구의 삼업을 10가지로 해서 10업으로 설명하실 때 살생투도사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 진해 사견 이래가지고 견해라는 것을 업에 포함해서 알려주시니까 이 견해라는 것도 업의 일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견해는 씨앗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는 견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견해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어떻게 나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면 그러니까 사과의 씨를 뿌리면 사과의 싹이 뜨고 사과나무가 자라나가지고 사과라는 열매가 맺는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활동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의 씨앗 이렇게 이제 견해를 보면 이제 만호의 행위,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 위에서 행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경전은 요 영역, 견해 위에 있는 영역을 상가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 상가빠라고 하는 말은 따지면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할 이유가 없겠지만 경전은 구분을 해줘요. 그 구분된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가빠라고 하는 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까라고 하면 뭐 방법이야 뭐 절반 나눠가지고 시작하는 절반, 뒤에 절반, 뭐 전반, 후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경전은 요거를요. 시작하는 자리, 만호의 행위인 쌍가빠, 사유가 시작되는 자리를 하나 말해주고 그리고 시작된 이후 요거를 또 하나로 구분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상가빠, 사유가 시작되는 요 자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사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건 생각하는 과정, 생각작용하는 거죠. 그 생각작용의 시작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생각이 시작되는 거. 아까 일으킨 생각은 그렇죠. 위닦아. 요거 이제 이건 찾을 심자로 번역을 했고 일으킨 생각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닦아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서 무지하게 중요하고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위닦아를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포괄적으로 생각작용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사유 이래가지고 상가빠가 쓰이는데 그 상가빠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 시작하는 어떻게 반응이 시작하느냐 이런 좀 전에도 그거 봤었죠. 견해 다음에 그 반응이 시작되는 것으로의 위닦아 그 다음에 의도와 소망이 이어지는 요거를 보았었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작용이 시작하는 그 자리를 위닦아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요 하나를 제외한 쌍가빠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상가빠 빼기 위닦아
요거를 무엇라고 부를까? 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요거 좀 어려워요. 그냥 하여간 위자라. 예. 근데 위자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위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쌍꺼바위 전체 영역에서 윗닦아가 딱 출현했으면 요 윗닦아가 지속되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이래가지고 초선이라고 하는 산매의 상태가, 바른 산매의 상태가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그래서 일어난 생각인 윗닦아가 지속되어 간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윗자라가 쌍꺼바 빼기 윗닦아라고 말하는 건 맞는데 윗자라만은 아니라, 그죠? 우리 만약 윗자라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상태가 탁 해서 표현하자면 초선이 말하는 유심유사,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산매가 저절로 동치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윗자라, 요거를 이제 사라고 쓰죠. 요 역벌사자인데, 그러니까 사라고 쓰고 국내에서는 지속적 고찰이라고 뭐 보통 다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 부분은 좀 억측이에요. 제가 그냥 쭉 찾아보니까 이게 이 단어가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한 가지로는요, 빠까빠라는 말을, 그러니까 상까빠 중에 까빠는 그대로 쓰고 앞에 빠가 붙은, K가 하나네. 빠까빠라고 하는 요 단어도 그냥 그러니까 윗자라처럼 지속적 고찰 요런 상태이든 아니든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상까빠 빼기 윗닦아는 무엇입니까? 빠까빠입니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갖는 단어가 빠까빠가 아닐까? 요거 하여간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공부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타나요. 무명의 버그님 혹시 이 부분 어떤 단어일까라고 좀 생각되시는 거 없어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빠빤자. 빠빤자라는 말. 빠까빠라고 하는 요 말은 사실은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공부 과정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빠빤자라고 하는 요 말은요, 망상이라는 말로 보통 번역이 돼요. 또는 실온. 보통은 망상이라거나 실온이라거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했더라? 좀 네 자짜리인가 이렇게 좀 길게 말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 빠빤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번역되기로는 망상, 실온. 그러니까 헛된 상 또는 론, 그러니까 말하기를 즐기는 뭐 이런 식인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좀 보겠지만 요 빠빤자라고 하는 부분도 경전에서는 이 빠빤자가 윗닦아 다음에 빠빤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빠빤자가 윗닦아 다음 영역을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윗자라가 지속적 고찰 이렇게 하나의 상태를 탁 유지하고 가는 거라면 빠빤자는 그걸 못하고 흔들리는 거겠죠. 뭐 어떻게 흔들리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마침 경익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1번, 3번 두 개를 합한 개념으로 삼가빠 중에 시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렇게 말하는 게 빠까빠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돼요. 요거 하여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 그 만호의 행위 부분을 좀 근거 있게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의도경 1번에서 방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번 째떼띠 그러니까 의도하다였죠. 째떼띠도 있고 빠까빼띠 빠까빠도 있고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은 만호의 행위가 위탁가 생각이 딱 일어나면 반응이 시작되면 거기에 제가 아까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 쨌다나하고 빠타나 즉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순서로 나타나는데 요거를 만호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그러나 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만호의 행위의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식이 머물 때 식의 속성으로 함께 머물어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요 윗닦아 요 시작하는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쨌다나 의도하고 빠타나 소망 기대 목적 요것이 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그죠? 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의도가 개입하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못 드려요. 그냥 요렇게 그냥 위치를 보는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삼가빠는 윗닦아로 반응이 행위가 시작이 되었다.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개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삼가빠 빼기 윗닦아. 그러니까 윗닦아 이후 단계가 지금 뭐 요렇게 보면 타당한 거라. 빠까빠라고 하는 요 단계가 이어지겠죠. 요거를 만호의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의도경 1번은 째떼띠 즉 의도가 그러니까 의도가 개입도 하고 빠까빼띠 윗닦아 이후의 단계가 사유의 단계가 진행도 해요. 요게 윗자라로 진행할지 빠빤자로 진행할지는 일단 몰라도 다음 단계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이제 주제어가 되죠. 아누세띠 잠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잠재하다. 요 아누세띠를 같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상과 잠재성향 이렇게 우리가 말한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얀짜 째떼띠, 얀짜 빠까빼띠, 얀짜 아누세띠 세 가지를 말하고는 이어가지고 윈야나사 티띠야 해서 요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식이 머문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의도경 1번이. 그러면 요 얘기는 뭐 타당하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 뭐.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 같은 의도경의 두 번째 문장은 조금 달라요. 노째 빛가외 째떼띠 노째 빠까빼띠 아타째 아누세띠 아람마 메땅 호띠 윈야나사 띠띠야. 요거는 이제 째떼띠라고 하는 의도가 개입하는 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까빼띠 윗닦아 이후의 의도가 개입한 상태에서 사유가 진행되는 거 요거 윗자라든 빠빤자든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이 알려주는 바에 참 큰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늘 말하는 거로 보면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쬐따나도 없고 빠까빠도 없는 거요.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육촉초의 단속 이런 데서 촉이 그러니까 육촉초가 버려짐 이런 것은 뭐였어요? 무상고 무화를 꿰뚫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오염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도와 사유의 영역에서 의도가 없는데 뭐예요? 잠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식이 머물어. 이거 어떻게 보면 행위가 오염되는 것을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하고 약간 좀 애매함이 있죠. 아마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해 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야토자 코비카웨 노제와 제테티 노자 바카페티 노자 아누세티 아람마나 메땅 나호티 윈냐나 테티야. 그래서 이제는 제테티도 없고 바카페티도 없고 아누세티도 없어요. 그리고 아누세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어가지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게요. 쬐따나 있고 빠까빠 있고 그리고 아누세티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걸 놓고 요 두 개는 식이 머문다라고 말을 했고 요 한 가지는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거든요. 그러면은요 결과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식을 머물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렇죠? 지금 이 경에서 우리가 바로 그걸 봐야 되는 거라 우리가 늘 이제 식에 머문 뭐 존재경에서 그렇게 말해주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 즉 그 오염된 행위로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문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의도경에서는 그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애가가 구체적으로 이제 아누세띠 잠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아예 잠재하는 것이 있으면 식이 머물고 잠재하는 것이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머문다 업을 상속받아서 윤회의 당사자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 메커니즘에서 이제 전혀 새롭게 행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이다. 그죠? 그건 2차적이고 식을 머물게 만드는 직접적인 조건은 잠재하느냐 잠재하지 않느냐 요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거 우리가 보자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존재경의 얘기가 틀렸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존재경에서는 무주님께서 분명히 행위가 오염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나오지만 그것은 행위의 결과로 잠재시키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도경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의도경 2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식이 머문다,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고 말하고 식이 머물면 어떻게 된다 하나요? 명색이 출현한다. 그리고 1에서 5온을 구성한다. 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여기서 사실 뭐 5온에서 5치온이 변화하는 이걸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죠. 지금 의도경 2번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람마나 메땅 호띠 윈냐나 사티띠야 아람마네 사띠 빠띠 빠띠타 윈냐나 사호띠 따스밍 빠띠 티때 윈냐네 위룰해 나마루파사 아와칸띠 호띠. 여기서 이제 나마루파라는 명색이 나타나는 거죠. 요 명색이 출현한다. 아와칸띠 호띠라는 요 말을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빠띠티 때 윈냐네 위룰해 이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시기 머물고 등장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시기 머물고 등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지금 의도경 두 번째에서 말을 해줘요. 그런데 요거는 요 경우 요 1, 2번 두 번째 경우에서는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 세 가지 다 없는 요런 경우는 시기 머물지 않음으로 명색이 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의도경 두 번째에서는 식과 명색에 의해서 오온이 구성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의도경 3번은 거기에서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요거 뭐 기니까 이제 원문은 생략하고 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시기 머물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 나띠라고 하는 단어가 출현을 해요. 요거 경향이라고 저는 그냥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경향, 나띠가 있게 된다. 시기 머물면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오고 감이 있고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역시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시기 머물지 않으면 나띠, 경향이 있게 되지 않는다. 경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오고 감이 없다. 죽고 다시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띠,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라고 봐야 될까요? 나띠, 경향. 시기 머물면 경향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교재 9 윤버부님 그 교재 말고 우리 지금 이 교재 교재 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향의 생성과 소멸해서 나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갈래 사유의 경 이랬는데 사실 요거 사유라는 말은 좀 우리 번역으로는 안 맞죠. 두외다 윗닦아 숫다. 윗닦아를 두 갈래로 설하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바훌라 마누 윗닦겠띠 아누 윗자리띠 따타 나띠 호띠 째따소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띠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뭐냐 하면 자주 계속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찰하면 마음의 경향이 된다. 요거 뭐예요? 여기잖아요. 윗닦아 한 것이 윗닦아가 쭉 지속돼 주는 게 윗자라잖아요. 근데 아누 윗닦겠띠 계속해서 윗닦아를 일으키는 거야. 일으킨 생각을 계속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일으킨 생각이 동일한 것으로 쭉 일어나주고 그렇게 동일하게 일어나준 생각이 아누 윗자리띠 지속되는 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훌라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아누 윗닦겠띠 아누 윗자리띠 동일하게 생각을 일으켜서 유지해주는 요거를 자주 반복해주면 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나띠가 생긴다 이랬어요. 나띠가 생긴다. 그러면 이 나띠라고 하는 거 뭐가 되나요? 윗닦아라는 것과 윗자라라고 하는 이 만의 행위
요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계 머문과 관련한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윗다까와 윗자라 중간에 쨌다나 빠타나라고 하는 요 의도와 소망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게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 때 함께 머물러 가지고 식의 속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윗다까 윗자라가 지속되고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쨌다나 빠따나라고 하는 어떠한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요것도 윗다까 윗자라가 동일한 게 지속되니까 그 사이에 낀 것도 동일한 게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 때의 그 속성으로 함께 머무는 쨌다나 빠따나 의도와 소망이라는 것도 동일한 게 쭉 그죠? 동일하게 속성으로 함께 머물러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낫띠 경향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경향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참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희 독성집에도 있지만, 땅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었어요. 동쪽으로 기운 나무를 밑둥을 자르면 어떻게 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지 뭐. 동쪽으로 넘어지거든요. 부처님은 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 표현을 써요. 동쪽으로도 넘어진 나무, 동쪽으로 기운 나무가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렇게 기운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로 내 삶이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넘어진다. 내 삶이 그렇게 된다. 그거 뭐예요? 그게 경향이라는 말이잖아. 어떠한 행위를 내가 반복해서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의 경향성이 나한테 생겨나는 거죠. 좋은 거를 볼 때마다 훔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도둑놈의 경향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뭐 쉬운 말이죠, 그죠? 어떠한 거든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베푸는 경향이 나한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거 경향이죠. 뭐. 낫띠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거 별거 아닌 거라. 그러니까 식이 머물면 낫띠 경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식이 머물면 행위 가운데 의도와 소망이라는 것이 함께 머물러서 속성이 되는데 요 속성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요거 그거를 낫띠 경향이라고 부처님은 부르고 있구나. 근데 요거 지금 두 갈래 윗다까의 경에서 말해주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건 뭐 아누 윗다끼띠 아누 윗자리띠를 봐불라 이렇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그러한 경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낫띠를 참으로 식이 머물 때 그 속성으로 함께 머무는 의도와 소망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낫띠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 거로 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 페이지로 돌아오면 의도경 3번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식이 머물면 그러한 것으로의 경향이 있다. 그러면 오고감이 있고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오고감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고감이라는 말을 죽고 다시 태어남의 중간에 삽입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도 죽고 태어난다라는 이 현상을 있게 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식이 머물고 경향이 낫띠가 함께
낫띠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다음 생으로 가야 하는 해탈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설명이 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면 오고감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죠. 뭐 잘 모르는 거 붙잡고 있는 것보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의도경 3번이 설명이 된 거죠. 자, 그 밑에 이 세 개의 의도경을 종합하면 이랬어요. 1. 째떼띠, 빠까빼띠, 아누세띠의 진행 과정에서 째떼띠에서 빠까빼띠의 과정과 무관하게 아누세띠, 즉 잠재하는 것이 있으면 식이 머물고 잠재하는 것이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두 번째로 식이 머물면 경향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의도경 2번에서 말한 대로 명색이 출현하는 거죠. 그러면 식이 머물고 경향이 있다. 즉 식의 속성까지 함께 했다. 그런데 명색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온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고감이 있고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다. 윤회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 식이 머물지 않으면 경향이 있게 되지 않고 명색이 출현하지 않고 오고감이 없고 죽고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째떼띠, 빠까빼띠의 과정과 무관하게 아누세띠에 의해 식이 머물고 경향, 식의 속성을 가지면 명색이 출현하여 오온을 구성하고 오고감으로 이어져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 밑에 뭐 벽돌로 만든 강단경 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쌍까빠와 관계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쌍까빠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쌍까빠는 아누세띠를 초래하고 쌍까빠가 없을 때 아누세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해진 거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식의 머금은 쌍까빠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누세띠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별표로는 빠까빠를 빠까빠를 윗닦아 이후 과정을 지칭하는 단어로 봅시다. 라고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전을 좀 같이 보았어요. 22번 상류따의 111번 경입니다. 욕구를 버린 경에서는 그 내용으로 보면 요거 이제 사실 남들은 이런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할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거 찬다, 욕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양방향성을 갖는 특징. 라가, 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난디, 즐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요 난디 뭐였나요? 약간 내면의 문제, 상카라, 유위 이렇게 되면 그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디가 생겨나죠. 난디는 곧 취다 이러고 난디와 라가, 즐김과 탐이 함께하는 그 상태를 가래. 그래서 가래가 정의 되는 말이 요 라가와 난디에 의해서 정의가 됐죠. 우리는 이거 충분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렇게 참다 라가 난디에 이어서 딴하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가래까지를 우리가 알죠. 욕구를 버린 경에서는 그거 네 가지 참다와 라가와 난디와 딴하라는 네 가지를 버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거 약간 우리가 뭐 마음의 메커니즘 지금 다시 그리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으로 생각해도 요거 내면의 그 불완전에 의해서 생겨나는 탐이 행, 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그 가래를 형성하는 형성작용에 의해서 난디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고 그러면 요렇게 탐과 난디가 함께한 상태를 가래라고 하고 그것이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요 상황 우리 딱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욕구를 버린 경 2번에서는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요. 이제 위에서 동일하게 찬다, 라가, 난디, 따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유파다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째따서 아디타나, 아비, 니웨, 사누사야 라고 해서 그냥 복잡하고 긴 단어가 하나 나타났죠. 근데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요. 우선 따나 다음에 나타난 우빠다나라는 단어는 우빠라는 단어하고 우빠다나라는 단어를 연결하면서 Y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기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우빠를 집착, 우빠다나를 취착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뭐 저는 하여간 이 우파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우파다나는 요거는 명확한 단어예요. 우리가 12연기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이럴 때 요 취라고 하는 단어가 우파다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라가 그러니까 탐에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난디, 즐김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고 이때 난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빠다나, 즐기고 환영하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뭐 이렇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설명됐던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우빠라고 하는 단어는 잘 모른다 해도 이게 우리 내면에서 행위가 오염되는 부분을 앞에서는 행위 이전의 이야기만 4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제 2번 경우에서는 직접 행위의 오염인 취, 우빠다나까지를 거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째따서 마음에 좀 길고 복잡한 단어 아디타나비니웨 사뉴사야라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이 단어는 3개 단어의 복합어예요. 그래서 보면 아디타나라고 해서 요 아디타나라가 이제 빠띠띠따 다르게 그 타나라는 말로 연결이 되죠. 요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 decision, resolution, determination 해서 무언가 결정되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요거 이러한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결과 시기 머무는 거죠. 그리고 아디니웨사라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인데 inclination, tendency 했으니까 요거 우리가 지금 본 나띠, 경향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아누사야, 이거는 아누사야 자체가 우리가 쓰는 잠재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이 말해주는 게 내면의 불완전 때문에 가래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라고 해서 하나로 행위의 결과 이래가지고 시기 머문 거. 그것이 경향을 갖는 거. 그리고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거. 요 3가지를 말해주죠. 요거 앞에서 우리가 의도경 3개를 통해가지고 본 거하고 사실은 맥락이 통하죠. 요 부분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좀 찾아봤어요. 자, 요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욕구를 버린 경 2는 의도경 1 내지 3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는 찬다, 욕, 라가, 탐, 난디, 즐김, 딴하, 애, 우빠다나, 취의 과정이 오염된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염된 행위를 하면 1. 상 또는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2. 식이 머물며 3. 행위 과정의 일부 즉 의도와 소망이 함께 머물러 머문 식의 속성이 되는데 이것을 나띠, 경향이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구를 버림경 2의 이 내용은 할레티카니 경과 존재의 사슬경 등에서도 반복되는데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정리에 의하면 상 또는 잠재 성향은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잠재합니다. 즉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어렵게 왔지만 일단 그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일단 한 가지 결론을 여기서 좀 만들어낸 거예요. 아, 행위가 오염되면 상 또는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구나. 그러니까 1차적인 결론을 하나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단락을 바꿔가지고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하는구나 라는 요걸 놓고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염된 행위를 말하자면 아까 이제 경향이 생겨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갈래 위탁가의 경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낯익은 단어지만 위탁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위탁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까마 위탁가, 두 번째가 부야바다 위탁가, 세 번째가 위행사 위탁가. 그래서 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몸 바뀔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까마잖아요. 그 욕자로 쓰는 거. 부야바다라고 하는 거 요거 진애, 화내다라는 것 중에 요거 경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다 그랬죠.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측면하고 그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이때 요 부야바다 여기 이제 단독으로 쓰이면 거의 진애를 대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때는 분노하는 마음 요 의미를 갖죠. 그리고 위행사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해침, 폭력 요거죠. 기본적으로 위탁가는 하나의 짝을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세 가지로 짝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것에 대한 반대말이 나타나죠. 까마에 대한 반대말은 뭐냐 하면 네캄의 출리, 네캄마라는 거죠. 그리고 부야바다에 대해서는 이제 A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어주죠. 부야바다. 그리고 위행사도 A를 붙여가지고 위행사 해서 비폭력을 말하죠. 위행사. 요게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위탁가를 두 갈래로 나누어서 관찰했다.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았다.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갈래 위탁가의 경에서 제시되는 중심 개념이죠. 그런데 요게 또 다른 경,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에 대한 경이라는 이제 마찌마니카의 경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요거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네캄마 부야바다 위행사 요 단어를 그대로 상카파에도 적용해줬어요. 그러니까 상카파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 거라. 근데 사실 요거 그럴 수 있겠죠. 위탁가라는 것과 상카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로 상카파의 시작점이 위탁가니까 시작하는 상태가 안 좋은 요런 걸 수도 있고 좋은 요걸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유작용 전체가 안 좋은 요걸 수도 있고 좋은 요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렇게 이제 위탁가하고 상카파라는 달리 말하면 뭐죠?
요거 달리 말하면 만호의 행위죠. 만호의 행위 전체냐 시작점이냐 요거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 만호의 행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만호의 행위 이랬는데 일단 만호를 가로를 치고라도 이 행위가 어떻게 돼요? 행위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상이거나 같은 의미로 잠재 성향 요것이 잠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 요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좀 복잡하게 적었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한다라는 곳에 요 큰 주제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와 네칸마 아 부약바다 아 위행사의 조합. 만호의 행위는 시법의 분류로는 간탐진의 사견이지만 견해를 씨앗으로 하는 사유, 상카파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유, 상카파는 시작점인 위따까, 심, 일으킨 생각과 그 이후의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위따까는 드웨다 위따까 숙다 맞지마니까야 19번에 의하면 까마 위따까 부약바다 위따까 위행사 위따까 네칸마 위따까 아 부약바다 위따까 아 위행사 위따까의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또한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에 대한 경 마치마니카의 78번경에 의하면 상카빠도 까마 상카빠 부약바다 상카빠 위행사 상카빠 네칸마 상카빠 아 부약바다 상카빠 아 위행사 상카빠의 두 갈래로 구성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 이 경은 상에 대해서도 같은 구성을 말합니다. 즉 마치마니카의 78번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에 대한 경에서는 상카빠를 이렇게 좋고 나쁜 두 가지 짝으로 말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까마 샀냐 부약바다 샀냐 위행사 샀냐 네칸마 샀냐 아 부약바다 샀냐 아 위행사 샀냐 즉 요 6개의 단어가 위따까 상카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산야에도 동일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산야에도. 자, 그러면 요러한 구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냐 하면 요거잖아요. 행위가 오염되면 상이 잠재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따까든 상카빠든 하여간 행위가 어떻게 제시가 되었다면 그 상카빠 그 행위 때문에 상이 잠재한다라고 할 때는 전혀 엉뚱한 상이 잠재하진 않겠죠. 연관 있는 그 어떤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산야가 잠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까마 위따까 부약바다 위따까 위행사 위따까로 시작되는 까마 상카빠 부약바다 상카빠 위행사 상카빠는 그 결과로 까마 산냐 부약바다 산냐 위행사 산냐를 잠재시키고 요 말 이해되시죠? 일단 요거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산야에 대한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출발이라고 봐야 돼요. 요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네칸마 위따까 아 부약바다 위따까 아 위행사 위따까로 시작되는 네칸마 상카빠 아 부약바다 상카빠 아 위행사 상카빠는 그 결과로 네칸마 산냐 아 부약바다 산냐 아 위행사 산냐를 잠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만호의 행위는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며 잠재의 결과로 식을 머물게 하고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이야기를 바꿔서 그리고 인식경 요거 이제 산냐 나따 숫다예요. 산야의 다양성 이런 얘기죠.
요 경에서는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산야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산야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사유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사유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열의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열의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열기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열기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초구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고 하는데 특히 형색의 요소를 반영하여 형색의 산야가 일어나고 형색의 산야를 반영하여 형색의 사유가 일어나고 형색의 사유를 반영하여 형색의 열의가 일어나고 형색의 열의를 반영하여 형색의 열기가 일어나고 형색의 열기를 반영하여 형색의 추구가 일어난다. 고하여 외입처를 조건으로 외입처에 상응하는 상이 일어나 인식 과정에 개입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사유로 이어지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근원 있음경은 까마의 요소를 반영하여 까마에 대한 산야가 일어나고 까마에 대한 산야를 반영하여 까마에 대한 사유가 일어나고 까마에 대한 사유를 반영하여 까마에 대한 열의가 일어나고 까마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여 까마에 대한 열기가 일어나고 까마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여 까마에 대한 추구가 일어나고 까마를 추구하면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로 그릇된 도를 닦는다. 고 하는데 요것이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네칸마 아 부약바다 아 위행사 모두에 걸쳐서 반복되어 설해집니다. 즉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머문 상은 오염된 행위가 찬다에 의해 선행하는 내입처 외입처의 감각작용 특히 외입처를 조건으로 일어나 삶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보죠. 에이구, 이걸 잘못 지었구나. 자,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내입처와 외입처의 감각작용에서 식이 생기죠. 3사화합 촉하면 수가 생기고 요 수를 식이 위자납기 하잖아요. 그런데 요 위자납기 과정에 상이 개입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여간 지금 요 상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고 하여간 상이 개입해. 요렇게만 공부를 했고 오늘 주제가 그러면 요 상은 어디서 생겨난 거길래 개입하는 건데 요게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죠. 위자라띠 하면 식은 찢다가 되죠. 그런데 이 상의 병듦이 되면 분별작용의 결과인 야나 알미 왜곡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탐진치 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탐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찢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가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호의 행위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참다로 연결되고 참다 라가가 되는 거죠. 몸과 말의 행위. 그런데 이 참다가 내입처의 선행에서 뭐로요? 무명의 요소로 선행하죠. 요거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작은 순환골이죠. 지금 읽은 것 중에 한마디로 요점을 말하자면 이거예요. 상이 개입을 하는데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상이 개입을 하는데 어떤 상이 개입을 할까? 만약에 분별을 하는데 상이 좋은 상, 그러니까 오염이 작은 상이 개입을 하면 탐이 아주 얕은, 그러니까 옅은 탐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괴로움이 적을 거라고. 그런데 이 식이 아주 많이 병든 이런 상이 딱 그런 상이 개입을 하면 오염이 심해져가지고 탐이 엄청 강해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이 어떤 상이 여기에 개입을 할까 하는 것을 지금 읽어드린 경전에서는
이렇다는 거라. 무명의 요소가, 그러니까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인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감각하잖아요. 외입처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같이 부여된, 오염된 이런 형태가 되죠. 기본적으로 계를 조건으로 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서 계라고 하는 건 이거 전체죠. 외입처가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이런 외입처냐에 따라서 그 외입처에 상응하는 상이 개입을 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방금 우리가 본 요 만호의 행위에서 만약에 까마 밑다까 까마 상카빠 요런 만호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상이 하나가 잠재를 하죠. 요것 때문에 상이 잠재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까마 상카빠였다 그러면 방금 본 바에 의하면 까마 산야가 잠재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하여간 뭐 요렇게 해서 상이 쌓여 있다가 일단 여기서 지금 까마가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참나라가 자체가 금방 이제 까마로 나왔죠. 까마의 요소 이렇게 나왔던가? 그것이 무명의 요소로 까마가 작용을 하니까 외입처가 까마의 작용을 받은 외입처가 된 거죠. 까마의 영향하에 있는 외입처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 이 상은 까마 산야가 개입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까마가 아니라 분노, 부야바다 쌍카빠가 작용을 행위되었다라고 하면 부야바다 산야가 잠재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게 찬다라가의 오염 상태로 이쪽에 까마가 아니라 이제 부야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야바다의 영향을 받은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은 부야바다 산야가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좀 어렵지만 하여간 한마디로 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이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면 외입처, 무명의 요소의 영향을 받은 외입처에 상응하는 상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좋은 상을 개입시키자라고 하면 여기서 무명의 요소 요 자리를 삭기 해가지고 무명의 수준을 낮춰주자. 뭐 이런. 하여간 지금 이제 이게 뭐 오늘 시간이 그래서 그냥 대충만 읽고 넘어가는 거로 해요. 하여간 여기에 결론을 그렇게 본 겁니다. 즉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머문 상은 오염된 행위가 찬다에 의해 선행하는 내입처, 외입처의 감각작용, 특히 외입처를 조건으로 일어나 삶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요거 약간 경전이 말한 부분을 그렇게 본 거죠. 자,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주제로 요거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요 이야기를 가지고 까마 윗다가로 시작된 까마 상카빠에 의해서 까마 산야가 잠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만호의 행위가 되돌아가서 오면 그것 때문에 까마 상카빠가 인식 과정에 개입한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본 거로 하고요. 조금만 더 일단 보죠. 두 번째,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까마에 대한 것들, 앤드 간탐과 고뇌의 불선법들 이러는데 괴로움을 일으키는 법경 두카 담마스타는 비구가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그는 거기서 자신의 까마들을 본 것이다. 그가 자신의 까마들을 보면 까마에 대한 욕구, 까마에 대한 애정, 까마에 대한 홀림, 까마에 대한 갈증은 더 이상 잠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행동하고 머무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머금으로 해서 간탐과 고뇌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더 이상 그에게 잠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재한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타나죠. 무언가 행위 관계로. 자, 넘어가 볼게요. 자신의 까마를 보지 못할 때 잠재하는 것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게 까마에 대한 욕구, 애정, 홀림, 갈증이라는 것이 일단 잠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하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행동하고 머무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 채 행동하고 머물 때 잠재하는 것으로 간탐과 고뇌의 불선법. 요 얘기는요, 왜 제가 요거를 이 자리에서 꼭 말하느냐 하면 지금 그 행위의 오염이 잠재시킨다라는 것의 첫 번째 주제는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이래서 윗다까와 쌍까빠라고 하는 만어의 행위. 만어의 행위가 오염된 것에 의해서 까마 쌌냐, 부약바다 쌌냐, 위행사 쌌냐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읽어드린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행동하고 머무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 채 행동하고 머물 때 잠재하는 것. 요거 뭔 얘기일까요? 만어의 행위에 더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 그죠? 몸과 말의 행위가 오염되면 그때도 잠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아직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일단 경전은 이렇게 몸과 말의 행위가 직접 오염되게 했다라고 하면 간탐과 고뇌 이러는데 요거 우리가 저기 대념처경 이야기, 수행 이야기 할 때 간탐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를 대표한다. 고뇌, 그러니까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수비고운해라는 괴로움의 양상, 요거를 대표한다라고 보자 이랬죠.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결국은 만어의 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행위, 까마 부약보다 위행사라고 하는 그대로의 쌍냐가 잠재를 하는데 이제 몸과 말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잠재하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직접 표현은 간탐과 고뇌 이랬고 좀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보자면 5가지 장애하고 수비고운해라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게 그렇잖아요. 그 고민하는 내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고민하잖아. 수비고운해 이게 괴로움의 양상인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은 늘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늘 슬퍼하고 뭐 요런 거 그런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 때문에 잠재했다가 또 그런 조건이 생겨나면 쫙 올라와가지고 남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는데 나는 슬퍼하고 앉아있고 뭐 요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1번, 2번을 통해가지고 만어의 행위에서 잠재되는 산냐하고 잠재되는 것하고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잠재되는 것 조금 그래서 그거를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해가 그렇게 잠재하는 것으로 폭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까지를 본 거죠. 요거는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3가지 단속 말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있더라. 요걸 이제 알려드렸지만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것들을 잠재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 1, 몸과 말의 행위 2 나누어 가지고 2개의 경전을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이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함의 주제 중에 3번째로 빠빤짜 샀냐라는 거를 보았어요. 요거 아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상까빠가 윗닦아 위에 무엇입니까? 빠빠까라고 빠까빠였죠. 요 빠까빠가 위차랑 지속적 고찰과 빠빤짜라고 요 2가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요 얘기를 아까 보았죠. 그 중에 요 빠빤짜라고 하는 요 빠빤짜와 관련한 싼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중요한 주제를 그냥 갈 수는 없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런데 이 빠빤짜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불교 용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를 상카라가 가장 어렵다, 어려운 영어다라고 보통을 말을 하지만 이 빠빤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려고 접근조차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빠빤짜라는 말 자체를 약간 망상 실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빠빤짜라는 말이 빠빤짜 산냐라는 말도 나타나고 또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하는 엄청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 단어가 나타나는데 꿀과자의 경이라는 경전에서 우처님은 그거 빠빤짜 산냐 상카라는 요거를 중심으로 삶의 문제를 설명해요. 요거는 아무리 해도 요거 그냥 잠깐 읽어나가고 마치기에는 이 빠빤짜 산냐라는 요 이야기, 그러니까 빠빤짜를 이해하고 빠빤짜 산냐를 이해하고 빠빤짜 산냐 상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불교 공부하면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의 이야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죠. 이게 참 빨리 마치지를 못하네. 그래도 이게 워낙이 의미 있고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시작까지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요. 그 카페 좀 참고하시고 법원님들께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사업을 부산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저 혼자 한 때만 맡겨두지 마시고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